자, 두 번째 경우를 살펴봅시다. 함수 호출 시 복합 자료의 데이터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직접 전달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함수 내부에서 복합 자료의 데이터들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재료를 손질하는 부분들을 비유를 들었었는데, 내가 재료를 준비해서 창고 어딘가에 갖다 놓고 다른 직원에게 재료가 있는 곳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 재료를 손질을 부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책임을 조금 더 다르게 분할을 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손질한 후 그 손질된 재료가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책임을 나눠볼 수도 있겠죠. 즉, 구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직접 갖지 말고 재료를 손질할 그 직원에게 한 번에 맡겨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역시 그저 그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되어지는 책임들을 수행을 하고 나서는 해당하는 재료를 직접 들여다가 나한테 갖다 줄 필요 없이 자기가 구입해서 손질해 놓은 재료가 몇 호실에 있다와 같은 위치에 대한 값만 나에게 전달을 해주면 나는 그곳에 가서 손질된 재료를 언제든지 얻어낼 수 있게 되어질 것이에요. 즉, 리스트와 같은 복합 자료의 데이터들을 반환하는 함수의 경우 보면 함수 내부에서 복합 자료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복합 자료의 데이터를 호출축으로 반환한다라고 한다면 그 복합 자료의 데이터에 대한 id 값이 호출축으로 반환이 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복합 자료의 데이터이다 할지라도 각각의 요소 값들이 복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정보만, 즉 복합 자료용 데이터 객체에 대한 id 값만이 호출축으로 전달되어져서 효율적으로 함수 내부에서 함수 호출축으로 하나의 복합 자료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함수는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호출축으로 반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내가 반환할 값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어떤 하나의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처리하지 말자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하나의 복합 자료형에다가 묶어주고 하나의 꾸러미를 만들어주고 그 하나의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를 호출축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어지면 한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한 번에 반환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호출축에서는 그렇게 전달되어진 데이터는 이제 개별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식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쳐진 데이터들을 다시 필요한 개별적인 데이터들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는 앞서서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가 한 번에 하나의 값만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필요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을 묶어서 꾸러미로 만들어서 출축으로 반환하는 일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제를 살펴봅시다. 자, 앞선 10-1 코드와 다르게 10-2의 코드에서는 userInfo라는 공백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 inputList라는 함수에게 책임을 할당하기를 하나의 빈 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름과 번호를 입력받아서 나한테 반환해줘 라는 형태로 책임을 맡겨주었어요. 따라서 함수 출축에서는 inputList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떠한 값도 전달해 줄 필요 없었고 함수를 그저 호출해 주었어요. 따라서 함수 내부에서는 이름과 번호를 입력받고 그 입력받은 이름과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 lst에다가 하나의 공백 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그 공백 리스트에 입력받은 값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 공백 리스트를 가리키는 lst라는 변수는 이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인 거잖아요. 따라서 함수가 끝나게 되어지면 이 변수들은 모두 다 없어지게 되어지겠죠. 현재 이 함수 내부에서 준비되어지고 데이터들이 추가되어진 리스트를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 방법은 lst라는 식별자를 통해서였는데, 그 식별자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입력 값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 함수는 lst라는 변수를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구성을 해준 거죠. 즉, lst라는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리스트에 대한 id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 프로그램부에서는 함수 호출의 결과로 전달되어지는 값을 다른 변수에 전달받고, 자, 이 변수는 어떤 변수예요? 리스트에 대한 id 값을 반환받은 변수이기 때문에
호출 측에서는 이제 리스트를 접근하듯이 유저 인포의 0번 요소, 1번 요소들을 통해서 각각 입력되어진 이름과 번호들을 적절하게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예제 역시 파이썬 튜터 사이트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각화된 실행을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줄의 함수 정의 부분은 넘어가겠죠. 자, 그리고 나서 11번째 줄에 inputList라는 함수 호출의 결과를 유저 인포에 할당해라 라고 했어요. 할당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할당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처리가 먼저 처리가 되어질 거예요. 즉 함수 호출의 결과를 먼저 만들 것이고 그 함수 호출의 결과를 유저 인포에 대입하는 형태가 되어지겠죠. 자, 따라서 inputList라는 함수의 정의 부분이 수행이 되어지면 사용자로부터 입력되어진 이름과 번호를 입력받고 그것을 lst라는 지역적으로 선언되어진 변수에다가 하나의 공백 리스트를 만들고 공백 리스트에다가 각각의 입력값들을 추가해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lst라는 변수를 호출 측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봐줘야 될 것은 name이나 num이나 lst 같은 변수들은 식별자들은 모두 다 inputList라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지역 변수들인 거예요. 즉 지역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 변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리스트 객체 자체는 함수 내부에서 생성했지만 이 리스트 객체는 지역적인 영역 아닌 곳에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객체는 지역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 변수의 내용을 잃어버리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파일행에서 우리는 lst라는 변수의 값, 즉 이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호출 측에 반환해 주게 되어지면 반환값이다 라는 것을 임시 변수를 통해서 호출 측으로 전달해 주게 되어지면 이제 호출 측에서 전달받은 inputList의 반환값은 userInfo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지고 그 저장되어지는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유지되어진 입력받은 값들을 갖고 있는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진 리스트를 호출 측으로 반환해주는 행위는 함수 내부에서 처리되어진 다수의 데이터들을 한 번의 호출 측으로 전달해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다른 예를 하나 살펴봅시다. 사용자로부터 이름을 입력받는 간단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자, 다만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그 내용들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옵션을 바꿔주고 그리고 시각화된 실행을 시작을 해봅시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면 inputName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죠. 자, 따라서 inputName에서 하나의 문자열로 사용자 이름을 입력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name이라는 변수는 이찬수라는 문자열 객체를 가리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원래는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도 이렇게 외부의 객체가 하나 준비되어지고 그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유지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따라서 이 함수 내부에서 name의 값을 반환한다라는 것은 즉 name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str이라는 문자열 객체에 대한 id 값을 호출 측으로 반환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현재 반환 값을 임시 변수를 통해서 호출 측으로 전달하게 되어지고 그 호출 측에서 반환되어지는 값을 user라는 변수에 전달받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찬수라는 문자열을 user라는 변수로 호출 측에서 여전히 참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파이썬에서의 모든 데이터는 객체로 표현되어지고 그 객체 자체는 지역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역적이다, 전역적이다 라는 것은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인 거예요. 어떤 변수는 지역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전역 변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 객체 자체는 지역적으로도 전역적으로도 아닌 제3의 공간에 따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준비되어진 데이터를 내가 어떤 변수로 어디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들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도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처럼 하나의 객체로 표현되지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합 자료형의 데이터는 가변 객체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 내용이 수정되어질 수 있는 데 반해서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이후 내가 여기서 user라는 변수에다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설정을 하게 되면 현재 유저라는 변수가 참조하는 이 객체의 내용이 홍길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문자열 객체가 하나 따로 준비되어지고 그 문자열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유저가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찬수라는 문자열 객체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유저라는 변수로는 이제는 이찬수 대신에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참조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복합자료형의 데이터는 가변 객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참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지하고 있던 그 데이터 객체가 직접 수정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확인을 해둘 수 있기 바랍니다.